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이거 뭘까요? 뭡니까 이게? 시켜서 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네. 안경이에요, 안경. 우리 이제 그래요? 공부할 네네. 거라고. 네, 아카데미 맞습니다. 돋보기. 여러분들이 눈을 네. 크게 뜨고 네. 열심히 좀 공부하시라는 차원에서 준비해온 코너죠. 아카데미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방송 아카데미 강의하시다 혼절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아이템이 고갈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피드백을 네. 주시면 또 힘이 나거든요. 오늘 제가 막 이 아이템이 고갈되고 있다는 걸 토로하니까 우리 제작진들이 너무 재밌다고 저를 또 우쭈쭈 해주셔가지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를 할 텐데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주제는 사실 이제 오늘 뜨거운 감자. 아까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놈의 종목들 왜 이렇게 못 가느냐 맞아요. 질문을 좀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좀 준비해온 종목이 삼성전자, 특히나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힘들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또 소화를 좀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삼성전자 과연 어떤 기업이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삼성전자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이 주린이들, 우리 투자자분들의 네. 입장을 알겠는 게 제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공부를 해봤더니 반도체가 영역이 너무 넓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반도체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고 반도체 중요하다, 사이클이 오고 있다라는 네. 얘기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꾸만 불안해요. 그리고 그럴 것 뭘 같아요. 좀 주안점을 두고 예. 봐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면 바로 이제 우리 지영 아나운서도 반도체를 떠올리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과연 뭐냐.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왜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과연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야 하나 예. 아니면 지금 빚을 내서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라는 어떤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좀 해소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예, 다시 한번 파헤쳐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인가를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재무 정보. 사실 내가 삼성전자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진짜 어떤 기업인지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 이제 재무 정보를 보면 연매출이 한 250조에서 300조 원 정도. 250조에서 300조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감이 잘 매출 안 와요. 규모인지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비교를 좀 해보려고 GDP 규모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대한민국의 GDP 규모 대비해서 무려 13%에서 한 15%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먹여 살린다는 그래서 얘기가 조금 나오니까. 과장하면 그냥 삼성전자가 우리 GDP의 한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없어지면 큰일 나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삼성전자 그냥 미국으로 보내버리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 2018년 왜 제가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했냐면 우리가 요즘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슈퍼사이클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2018년에 사실은 1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일 때 삼성전자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니까 무려 59조 원을 벌었어요. 창사 이래 최대치. 1년 동안이요? 1년 동안에 네. 거의 60조 원 가까운 돈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다.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버니까 자산이 계속 늘어나겠죠. 삼성전자의 자산 규모가 무려 380조 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하셔야 되는 거. 그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해가지고 1년 안에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만 하더라도 무려 120조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통장에 그냥 쌓아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잖아요.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나타나면서 맞아요. 예. 누구는 누구를 인수한다, 투자를 얼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금을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뚜렷하게 지금 투자 얘기도 하나 못하고 있고 M&A에 대한 얘기도 하나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자본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짓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말해서 캐펙스 자본 지출과 관련해 있어서도 비효율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못 움직이고 있는 건 그런 데서 이제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다는 거고 사업 부문만 따져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회사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가전도 우리나라 LG전자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물론 뭐 LG전자보다 지금 더 잘 만드는 품목들이 되게 많죠. 삼성전자는 가전 회사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뭘 하냐면 디스플레이도 만들죠. OLED 디스플레이를 주로 생산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자회사가 있고, 거기에다가 네트워크 사업부에서는 5G 통신 장비도 만든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매기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반도체만 한다 그러면 그 반도체 업황만 따져가지고 기업 가치를 딱 매겨버리면 그러네요. 되는데, 가전도 하지, 스마트폰도 하지, 반도체도 하지, IT, 네트워크 장비도 하지, 이게 다 산업의 사이클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매기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어렵다.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특징, 명실상부한 말 그대로 종합 IT 회사, 종합 방금 IT.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뭐 스마트폰, 가전, 네트워크 사업부 등등등 많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종합 IT 회사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 통신 설비를 자체 개발하고 제조 역량까지 갖춘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럴 것 여러분들이 같네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알만한 회사들 중에 진짜 반도체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냉장고, TV 만들고 디스플레이 만들고 통신 장비까지 만드는 회사가 있는지. 뭐 사실 LG전자만 가까운 경쟁사로 떠올려 그렇죠. 봐도 이번에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그렇죠. 경우는 줄이고 있지 매각을 않습니까? 하고 예. 이제 LG전자는 말 그대로 이제 전장에 그쵸. 승부를 걸었잖아요. 가전과 전장 요 두 가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만큼 폭넓은 사업 부문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기업 가치 평가가 되게 까다롭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장점이 될 맞아요. 수도 있지만 단점이 단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왜냐하면 생각도 드네요. 1분기 때 딱 보세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만 만드는 애플과 같은 회사였다면 1분기 때 스마트폰 부문에서 실적이 정말 좋았잖아요. 네.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7,500만 대를 1분기 때 팔았거든요. 반도체보다 더 좋았어요. 근데 오히려 1분기 때 반도체가 소위 말해서 뭐 어닝 쇼크 수준이었죠. 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못 미치는 이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 산업 부문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 혹은 각 사업 부문이 어느 쪽은 좋고 어느 쪽은 안 좋고 이렇게 이제 상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에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때도 있다. 네, 뭐 그런 걸. 네. 해지도 되겠지만, 그렇죠. 예, 뭐 한 군데다 특화된 사업으로 몰아가는 게 요즘 또 트렌드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냐, 제너럴리스트가 될 거냐. 근데 삼성전자는 중요한 게요. 네. 이걸 다 잘한단 말이에요. 오. 스마트폰도 어찌 보면은 뭐 하이엔드 쪽에서는 애플한테 점유율 많이 뒤처지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1등이잖아요. 맞아, 또 중저가 그렇죠. 부분이- 반도체도 또 메모리 쪽에서 보면 1등이고, 가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통신 쉽지 장비 뭐 않은데. 화웨이한테는 또 뒤지고 있지만 네. 화웨이를 지금 열심히 추격하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잘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회사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이렇게 대단한 회사다라는 걸 알고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도 이제 주가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세는요, 진짜 뭐 한 5년,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엄청난 시세예요. 저 여기서 기억이 멈췄습니다. 96,800원에서. 그렇죠. 아마 대부분 96,800원. 분들이 10만 원에 찍으면 난 매도할 그렇죠. 것이다 라고 사상 생각했는데 최고가를 더 이상 이제 오지 경신을 않았어요. 하면서 96,800원까지 갔을 때, 아, 예. 이제 10만 원 되면은 수익 실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의 평균적인 주가 수준이 5만 원에서 5만 8천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요 구간에서 거의 6개월 가까이를 이제 행보를 했다가 10월, 11월 달 넘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진짜. 저점 대비하면 거의 100%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그것도 뭐 시가총액이 1, 2조 원 하는 회사도 아니고 맞아요. 수백조 원 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단기간 안에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행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이 왜냐하면 올라와서요?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상 삼성전자 업황 좋다는데 왜 이렇게 못 가나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요. 이미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어요. 올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될 거고 좋을 거고 내년에 더 좋을 거고,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작년 연말부터 먼저 올라간 거거든요. 특히나 동학 개미 운동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정말 많이들 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이슈에다가 업황에 대한 이슈에다가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선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이제 단기 과열 이제 구간을 좀 거치고 주가가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횡보 조정이 절대 나쁘지 않다. 횡보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때도 제가 분명히 비교를 해드리면 작년에도 이 즈음에서 삼성전자 왜 이렇게 못 가느냐. 제가 TV 방송에 정말 눈만 뜨면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인덱스가 아니라 종목으로 보셔야 될 시점이다라는 거 막 얘기하면서 지루한 구간 지나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런 횡보 구간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런 이제 급등 랠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오를 때 이 과열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때 진입한 분들. 맞습니다. 제 다음 슬라이드에 또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지영아나운서 정확하게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 주식이 된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좋다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5만 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도 룰루랄라 하시면 돼요. 그렇죠. 배당도 받으셨겠다. 연말까지 나는 배당 또 받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느긋하게 들고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8만 원 중반대부터 삼성전자를 사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더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8만 원 중반대에도 뭐 목표가가 10만 원, 11만 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평단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지겨울 수밖에 없는 거죠.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면서 업황은 좋은데 주가는 못 움직이고 있다. 연초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올해만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게 4월 말을 기준으로 20조 원이에요. 와.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물려 근데 계시는 분도 대부분 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예. 다 물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도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묶여 삼성전자, 있잖아요. 그렇죠. 자금이 여기 다 묶여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막 9만 원, 9만 5천 원 올라가야 수익을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실현하고 하고 또 다른 풀 종목도 텐데. 사고 이렇게 네.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시장이 좀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좀 될 텐데 지금 20조 원이라는 자금이 삼성전자에 다 물려가지고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흥미를 잃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다들 막 이사를 가시고 나는 도저히 기다리는 거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네. 한탕을 오르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과연 팔아야 할까 사야 할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원하게 답변 들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다음 오늘.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삼성전자 저는 지금이 정말 좋은 매수 시기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은행에 예금 적금을 넣고 계신 분들은 당장 해지하시고 삼성전자를 8만 사시라라고 원에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8만 원에. 다시. 지금 가격도 저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주가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이제 이벤트가 끝났어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 반도체는 워낙 좀 안 좋았었다라는 거. 물론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괜찮았어요. 맞아, 예. 다만 각 사업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사업 부문이 한 3.4조 원, 오히려 스마트폰 사업 부문이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리고 가전 쪽에서도 거의 1조를 넘게 벌었고 네트워크 사업부에서도 작년에 이제 대규모 수주를 한 게 있기 때문에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기대했던 반도체 쪽이 예상보다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는 어찌 보면 장사를 잘 못했다. 주가는 이미 저만큼 올라갔었는데 반도체 쪽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소 좀 지루한 흐름이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다만 1분기 실적 시즌은 이제 다 끝났죠. 5월 15일까지가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삼성전자는 이미 확정 나왔죠. 실적까지 다 발표를 네. 한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와 관련된 이슈는 다 끝났고 벌써 2분기도 절반 정도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진짜 좋아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DRAM 가격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서 메모리 업황이 살아나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지금부터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주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1분기 때 요 사업 영업이익 나온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분명히 채셔야 돼요. 스마트폰 사업 부문이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 안 움직이잖아요. 파운드리에 있어서 핸드폰 성장성? 많이 팔았다라고 해도 예. 주가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 쪽보다는 파운드리 쪽이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성장성이 증명이 되어야만 주가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의 삼성전자가 매수 적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성장성을 우리가 한번 믿고 배팅해 볼 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5월부터 가셔야 되는 이제 본격적인 캐펙스라는 게 이제 캐피탈 익스펜디처. 네. 말 그대로 이제 자본 지출이거든요. 제가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그야말로 장치 산업, 기간 산업인가 동시에 자본재죠. 막대한 자금을 들이부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을 때 점유율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 이제 명운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얼마나 벌고는 정말 나중에 문제고요.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얼마나 적재적소의 시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느냐가 바로 기업의 가치로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 이미 삼성전자가 성장해온 길이 삼성전자가 뭐 처음부터 메모리 반도체 1등이었겠어요. 네. 삼성전자 역시도 후발 기업이었는데 여러 차례 치킨 게임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이 미세 공정에서 기술력이 앞서기 시작하고 점유율 싸움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하기 시작하면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지금은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성과가 확인되는 시점에서부터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5월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미국 이제 2공장 아마 텍사스 오스틴의 2공장을 이제 설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5월부터는 이제 가셔야 되는 이제 자본 지출 말 그대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상속세 복조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지분 비율을 이제 싹 정리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이제 강화됐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가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재용 부회장 이제 뭐 언제 뭐 풀려나실지 뭐 보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이제 공고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 나중에는 분명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더 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은 만들어졌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월 21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다 그랬죠. 그리고 5월 20일 날 또 공교롭게도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하루 전에. 긴급 회의를 한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 그 전후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이제 미국 투자 얘기가 분명히 가셔야 될 거고 이미 일부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것처럼 50조 플러스 알파 평택 P3 공장 이게 바로 이제 또 최첨단 5나노 이하의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게 50조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70조 10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 투자 규모가.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쟁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만의 TSMC가 더더군다나 계속해서 맞아요. 공격적인 투자. 원래 미국에 공장 2개 짓겠다 그랬다가 맞아. 3개 짓는다 그러면 지금 늘렸죠. 6개 짓겠다고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걸 삼성전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추격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캐펙스 지출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즉 투자는 수익이다라는 거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치도 바로 이 투자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네. 때문에 투자의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삼성전자의 가치가 더 재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요걸 이제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투자가 늘어나면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익이 맞지만 그렇죠. 장장 2분기 그러니까 2분기부터 투자가 시작되면은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용으로 네.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투자를 하고 나서 그 쉽게 얘기하면 공장을 짓고 그 공장을 짓는 라인을 깔고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2, 3년이 걸릴 텐데 네. 그럼 그때까지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램, 낸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캐시카우라고 예, 하거든요. 캐시카우. 한쪽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미래에 훨씬 더 중요한 사업 부문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영업이익은 메모리 쪽에서 충분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벌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미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결국에는 기업 가치를 이제 재평가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는 곳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예. 그걸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시가총액 650조예요. 맞아. 매출액이나 돈 버는 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를 따라오지 못하는 TSMC가 시가총액 무려 650조다. 삼성전자보다도 150조 원이 지금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4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LP를 전부 다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예. 있거든요. 단가가 비싼 하이엔드 반도체 칩들을 전문적으로 위탁 생산을 하는 TSMC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냥 일반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래 이제 성장 동력을 파운드리 쪽이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추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TSMC를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예. 당연히 쉽지 않아요. 걱정도 그런데 돼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가 지금 반도체 수요 폭발, 쇼티지와 관련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 시장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많이 따라잡지 못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목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공격적인 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바로 삼성전자가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삼성전자, 제가 이걸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모를까요? 분명히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을 그동안에 좀 조율을 해왔을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5월 이후가 되면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모멘텀이 가셔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삼성전자를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TSMC를 추격하는 게 쉽지 않지만 확실한 이미 전략, 파이가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이득만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투자 대비해서 효용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건 2022년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삼성전자의 5나노 수율이 안정되는 시점, 내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2022년이 되면 과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에 59조 원을 벌었던 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실적이 뒷받침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10만 원, 11만 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예. 좀 드리고요.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매매 전략 8만 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편안하게 중장기 전략으로 보유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삼성전자를 좀 접근하시라는 말씀. 은행 예금 접근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만 지루한 기간 조정이 중간중간에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단기 성향이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는 얼씬도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는 시점은 지금부터 3분기까지 아주 빠르게 저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마무리로 이제 꿀팁만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수익금 게임을 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 10% 수익 나면 재미없죠. 네. 1억 2억을 투자했는데 10% 수익 나면 꽤 큰 대박이죠. 금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수익금 게임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삼성전자의 재평가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을 좀 함께 보자. 만약에 내가 투자 금액이 좀 작고 나는 좀 단기 성향이다 하시면 소부장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1년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3년, 길게는 지금 10년 동안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장기 사이클이라는 걸 반드시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일시적인 가격 조정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야 반도체 업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파헤쳐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